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KBS의 충격 속보. 와, 오늘도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폭삭 쏘갔다. 자, 오늘도 신문방송 보신 분들은 뭐 집값 뭐 트리플 상승이다, 매매, 전세, 월세, 어제도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집값 난리 났다, 계속 이 난리를 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난리를 치다가 꼭 이런 속보들이, 그것도 KBS 같은 이런 뭐 공영방송에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거든요. 저는 물론 이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는 별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속았구나.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자세히 한번 좀 이건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KBS 뉴스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최초 분석을 해봤다. 자, 이런 헤드라인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자, 결국은 5월 9일까지 끝내고 5월 10일부터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 밝힌 게 1월 23일 날 트위터 X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1월 23일 트위터 X 발표가 실제 거래 흐름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KBS가 따라가 본 건데요. 일단은 KBS가 이미 공개된 실거래 자료 요것만 본 게 아니라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자료. 자, 요 신청 자료라는 거는 최근 자료죠.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정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뭐 보통 빨라도 한 14일, 뭐 많으면 보통 우리가 뭐 한 20일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뭐 실거래 등록하고 이러려면 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예 신청 자료 이것까지 해서 실제 거래 흐름을 분석을 했다. 자, 그만큼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누가 했느냐? 이창무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도시공학과 뭐 이분도 TV에서 뭐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이분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걸 가지고 실거래 지수가 공개되기 전에, 사실 이 실거래 지수라는 게 굉장히 후행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입수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44일인 이거를 최근 시장까지 파악을 하시죠. 그러니까 44일 걸리는 거를 그거를 이 신청 자료를 뽑아서 좀 더 빨리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 그런데 충격적이잖아요. 주간 동향은 상승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간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신문방송이 맨날 난리 났다라고 하는 이 주간 동향, 뭐 월간 동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동안이나 떨어졌다. 자, 강남이 아니에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무려 7주 동안, 7주라는 건 2달 연속, 2달 가까이 계속 하락했다라는 거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갑자기 이야기, 이런 분석이 그것도 KBS에서 지금 정말 저는 와, 이 정말 몸서리가 쳐진다고 하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정말 이 한국부동산원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정부 통계, 공식 통계 자료인데다가 더더구나 진짜 이거는 뭐 계속 신문방송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거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이 7주 동안 떨어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하락 이야기를 했지만 씨도 안 먹혔다는데, 이 씨도 안 먹힌 게 지금 KBS가 이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창모 한양대 교수가 지금 이거를 뭐 분석을 했으니까 무슨 뭐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한 거니까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7주 동안이나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동향으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뭐 70주, 80주 연속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7주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이 지금 요 선이, 주황색 선이 이제
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 자, 부동산원은 계속 뭐 꿀렁꿀렁꿀렁 하면서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부터 마이너스 0.11에서 요때까지. 자, 요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7주죠. 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3월 지금 마지막 주까지로 보여집니다. 3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7주간 그것도 많이 떨어질 때는 서울 아파트 값이 0.3%까지 떨어졌다는 주간 동향이 이렇다라는 주간 이 실거래가 이랬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이런 반등 흐름 같은 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하락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알아차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꿀렁하는 게 안 나타나죠. 그냥 계속 하락 쪽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은 정말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게임에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못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이러다가 그냥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참 이게 한국부동산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말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불만 정도가 아니라 이 시그널 이거는 7주 연속 하락이면 추세적 하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자, 더더구나 지금 동남권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자, 우리가 보통 강남 4구라고 하는. 자, 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되어 있는 이건데 여기는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여기는 9주 연속 하락이었는데 무려 0.79%, 0.8%. 자, 주간 동향이 0.8%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 쪽으로 정말 내려 꽂혔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그렇죠. 이렇게 하락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다라는 거죠. 그냥 0.05 요 정도 수준에서 주간 동향 조금 뭐가 있었나 보네 이러다 그냥 마른 거잖아요. 자, 근데 정말로 이렇게 깊게 하락폭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되면 추세적 하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정부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말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엄청난 정말 트위터 X 이걸 통해서 계속 연일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효과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더더구나 그냥 이재명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저런 정부도 굉장히 억울한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에 참여한 분들이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고 집을 샀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정말 나중에 이게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움직임 이것이 준 영향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괜히 내가 조급하게 그렇죠. 아까 여기 같으면 계속 상승인 줄 알고 내가 조급하게 사셨던 분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떨어졌었는데 이분들은 이거 누가 집 이거를 이거 무조건 사실 이러면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자, 강남은 더 하고요. 자, 실제로 제가 강남에서 하락한 거래들을 계속 살펴드렸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폭이 상상도 못한 하락폭들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신문방송에서 단 한 줄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디에서 60억 거래 나왔다 70억 거래 나왔다 128억 거래 나왔다 연일 맨날 무슨 신고가 터졌다 최고가 터졌다 연일 그냥 신문방송에 제가 너무 흥분하네요. 그만큼 제가 억울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유튜버만 맨날 얘기를 하지 그냥 아무도 그렇죠. 신문방송에서 아무도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다들 신문방송 올랐다는데 너 혼자만 왜 맨날 난리야. 그러면서 제가 맨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실거래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그만큼 하락폭이 크게 또 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 지금 신현대 61평 같은 경우에 128억에서 90억까지 38억이 하락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뭐 실거래도 지금 뭐 110억, 97억, 90억까지 쭉 내려가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호가는 지금 80억대까지 내려가 있는 거 계속 말씀드려 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신문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교결을 갸웃갸웃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리고 신현대 뭐 지금 뭐 이게 뭐 171타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57평형 100억 터치했던 아파트, 100억 터치했던 게 84억까지 16억이나 이렇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55평 같은 경우에도 뭐 11, 12가 신현대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2구역 가장 재건축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55평형 99억까지 갔던 것도 83억까지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요. 야, 이렇게 폭락했는데. 현대 57평 또 100억까지 가든 85억.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한두 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보더라도 이런 우리가 하락폭을 그것도 압구정에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한두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16억 폭락했고 여기도 16억 폭락했고 여기도 15억이나 폭락했고 자 100억을 터치했던 아파트들이 99억까지 갔던 아파트들이 그것도 압구정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신문방송도 그렇고 뭐 한국부동산원도 이런 실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참 아무 얘기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현대 이거 36평 같은 경우에도 뭐 75억에서 61억으로 또 14억 하락한 거래도 있고 또 뭐 12차도 55평형 99억에서 또 85억까지 또 이것도 14억 한 거래도 그러니까 줄줄이 창창이에요. 뭐 지금 38억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14억 뭐 15억 16억 뭐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실제 현장은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구현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압구정 1, 2차잖아요. 압구정 지금 현대 1, 2차. 압구정 3구역. 압구정에서 가장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압구정 지금 1, 2차 같으면 이거 한강변에 쫙 붙어 있는 가장 대장단지인데 이 구현대 압구정 현대 1, 2차 같은 경우에도 53평형이 98억까지 갔던 게 78억까지 하락하면서 20억이 폭락하는 여기도 뭐 아주 충격적인 하락 거래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압구정 3대 3차 32평 같은 경우에도 60억 7천까지 갔던 게 46억까지 14억 7천 한 15억 가깝게 나타나요. 압구정 뭐 전 지역에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압구정 현대 8자 53평 같은 경우에도 83억이 69억까지 14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 8자 36평 또 62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53억까지 또 9억 넘는 폭락거래가 나왔고 아니 이렇게 폭락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아니 최고가 나올 때는 최고가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연일 신문방송 난리 치더니 왜 이런 거는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압구정 한양 6차 34평 같은 경우에도 65억까지 갔던 게 52억 5천으로 12억 5천 13억 가깝게 하락해 있고요. 뭐 34평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65억이 52억 5천으로 12억 5천 하락한 거래. 뭐 12층도 그렇고 9층도 그렇고 뭐 이거 다 괜찮은 층들인데 그렇죠? 뭐 이 난리가 뭐 심각한 뭐 폭락거래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압구정 1구역이잖아요. 1구역 미성 2차 여기도 움직임이 없더니 결국은 하락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28평형 50억 터치했던 게 42억까지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왔어. 지금 압구정 뭐 전역에서 대폭락 거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사 한 줄 방송 코멘트 하나 없었다라는 거죠. 뭐 계속 저 같은 일개 유튜버만 목이 터져라 떠들었는데 오늘 KBS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줘서 사실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뿐만 아니죠. 지금 뭐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 이거 얼마나 대장 아파트예요. 이것도 아이파크 삼성 정말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5평형이 78억까지 갔었는데
65억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 63평 같은 경우에도 67억에서 54억으로 지금 여기도 다 13억씩 폭락한 거냐. 13억씩. 그렇죠? 13억씩이나. 여기도 뭐 10억 넘는 엄청난 폭락 거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자, 이러다가 뭐 신고가 한번 나와 보세요. 뭐 신고가 어디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자, 그 다음에 강남의 뭐 신축급 중에 대장으로 있었던 이 레미안데치 팰리스, 뭐 레데펠, 그렇죠? 37평 같은 경우에도 53억에서 43억으로 뭐 10억 또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자,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이젠 청담 리엘이죠. 청담 리엘이 이제 신축으로 30평형대가 68억까지 갔죠. 34평에 68억까지 갔던 게 여기도 실거래가가 54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 14억 정도. 이건 뭐 이전에 또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레미안데치 팰리스든 다시 대장이 된 지금 청담 르엘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10억씩, 14억씩 엄청난 폭락 거래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도곡동의 대장이면 타워팰리스죠. 타워팰리스 1차 66평형도 54억까지 갔던 게 44억. 10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6평, 아까 뭐 이거 저층 3층이어서 그런가라고 하지만 여긴 지금 28층이에요. 28층이면 고층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54억에서 44억 똑같잖아요. 9억 5천. 그러니까 저층이든 고층이든 뭐 지금 다 10억 가깝게 대폭락 거래. 타워팰리스도 지금 이 하락 거래를 못 견디고 있습니다. 도곡렉슬 뭐 가장 대장 단지죠. 이것도 3,000세대. 이건 단지수로 그렇습니다. 도곡렉슬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또 뭐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43평형 45억까지 갔던 게 36억까지 9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일원동의 푸른마을 31평 같은 경우에도 26억 7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으로 8억 5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지금 뭐 단지에서 신축의 아까 뭐 도곡렉슬이 기존 구축 중에서 대장이라면 신축의 대장 단지는 이거죠. 지금 개포동 6,700세대, 7,000세대 가까운 개포지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트 아이파크 33평형. 자, 이것도 39억 3천까지 갔던 게 31억까지 8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왔죠. 그리고 대치아이파크 54평 같은 경우에도 55억에서 47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음마 지금 뭐 바로 지금 건너편에 있는 그렇죠. 한본미도 34평 같은 경우에도 45억에서 37억으로 8억 폭락했고 46평 같은 경우에도 53억에서 45억으로 7억 8천 8억 가깝게 폭락해요. 음마도 한 5억 정도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개포동에 있는 이거 신축 아파트인데 33평형 42억 7천까지 갔던 게 35억까지 하락해 있죠. 자, 요게 지금 또 4층 거래가 4월 28일 날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월 16일 날도 요것도 같이 같은 4층인데 35억 거래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4월 11일 날도 지금 16층인데 35억 1천만 원 거래가 나와 있고 자, 결론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여기도 신축 뭐 3,400세대나 되는 이것도 신축 뭐 새 아파트인데 결국 7억 7천, 7억 7천, 7억 6천 거의 8억 가까운 폭락 거래들이 이렇게 줄폭락, 연쇄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신문방송에서는 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아니 최고가 쓸 때는 그렇게 뭐 신문방송 난리 나더니 아니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와 8억 가깝게 폭락 거래들이 연쇄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기사 한 줄 방송 코멘트 하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만 그렇냐? 지금 서초도 마찬가지죠. 반포 레미안 온밸리 34평형 72억까지 갔던 게 지금 3층이 54억 5천 17억 5천이나 폭락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1층 초고층 같은 경우에도 59억 5천으로 12억 5천 13억 가깝게 폭락해 있습니다. 아니 72억 갔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난리 정도가 아니었죠. 뭐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한 달 내내 정말 2달 내내 그냥 뭐 난리 멀리. 자, 그래서 이 72억 때문에 사실은 청담 리엘도 한번 68억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잠실 리엘 같은 경우에도 48억까지 간 게 다 이런 영향 이 72억 때문이거든요. 이 72억 거래. 그러니까 이 72억 나올 때는 그 난리가 나더니 지금 이렇게 뭐 한 13억, 18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가 그것도 30일층 초고층이 지금 72억짜리가 60억 아래로 내려간 이런 거래 나올 때는 기사 한 줄, 방송 코멘트 하나. 뭐 제가 여기에 너무 한이 맺혔나 봐요. 계속.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개 유튜버라도 늘 열심히 뭐 이런 실거래가 하락거래, 이런 하락거래도 있다. 자, 물론 뭐 상승거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거래는 워낙 신문방송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하락거래도 있습니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뭔가 통계가 나오면 제가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통계들이 나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거래들도 있으니까 밸런스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70평형 77억까지 갔던 게 65억으로 12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62평형 81억에서 70억, 11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반포에서 레미안 원밸리, 반포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트, 자, 이거 지금 3대장 하락하면 이거 추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뭐 하락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신반포 센트럴자이, 자, 이거 잠원동에 있는 이것도 신축이잖아요. 40평 레미안 원밸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건데 이것도 58억이 50억까지 8억 폭락한 거래가, 이것도 27층이면 초고층인데, 자, 이 정도 되면 뭐 하락도 있어, 이 정도는 얘기할 만한데요. 방배 레미안 아트힐 46평형 27억 5천까지 갔던 게 19억 5천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뭐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송파도 마찬가지죠. 헬리오시티 38평 같은 경우에도 32억 5천에서 23억 5천으로 9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잠실의 리센즈 48평형 47억에서 38억 3천으로 8억 7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센즈 33평 지금 36억까지 갔던 게 며칠 사이에 28억 6천으로 7억 4천 폭락 거래가 나서 깜짝 놀랐고요. 48평 47억에서 39억 8천으로 7억 2천 하락한 거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30층 초고층이고 7층 같은 경우도 47억에서 40억으로 7억 폭락한 거래. 자, 그러니까 리센치도 지금 뭐 7, 8억 폭락한 거래들이 줄줄이 나와 있고요. 잠실 아이샷 선수촌 올림픽 3대장 중에 하나죠. 56평형 60억까지 갔던 게 52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3대장 중에 뭐 가장 대장이 63평 48억에서 40억으로 7억 7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잠실 LC도 33평 37억에서 30억 3천으로 9층이면 뭐 아주 저층도 아닌데 6억 7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결국은 주간 동향은 계속 상승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동안이나 계속 하락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말로 이게 계속 하락이었다 그러면, 7주 동안이나 하락이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신문방송에서 난리 났다고 한다라면 당연히 이거 심리가 꺾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정부도 억울해하고 있을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참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나. 자, 결국은 지금 뭐 KBS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부동산원의 이 주간 동향 데이터 오류가 많은 이유가 조사 방식 때문이다. 주간 동향 지수라는 게 전국에 한 3만 3천 채 정도를 표본으로 하는데 한 조사원들이 30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자, 근데 실거래도 살피지만 일반적으로 호가나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참 말도 안 되죠. 호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아니 호가는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100억에 내놓고 싶으면 100억에 내놓는 게 뭐 내 맘 아니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참 뭐 말이 그렇습니다. 자, 동일 아파트 거래가 매주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인근 아파트 사례로 대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인근 아파트 사례로 대체하는 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해서 이거를 정부 통계라고 그것도 매주 발표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자, 더 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더 큰 문제는, 자,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은 국가 공인 통계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주 발표할 때마다 KBS를 포함한, KBS가 지금 뭐 고해성사를 하고 있네요.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자, KBS가 보도하는 것도 좋고 뭐 많은 경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도 좋아요. 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마치 이것이 실거래 통계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고 무조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갔대. 뭐 몇 주 연속 상승이래. 지금 뭐 난리 났대. 맨날 이렇게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내용도 그렇지만 헤드라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이게 막 실거래가 올라갔나 봐. 더더구나 국가 공인 통계, 뭐 한국 부동산원 통계다 보니까 그다음에 신문 방송에 이걸 매주 그냥 써대다 보니까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팩트 체크도 없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거 말하면 못 하겠어요, 이거는. 자, 어쨌든 엄청난 충격적인 속보임에는 뭐 분명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통계 지금까지 완전히 폭삭 쏘갔다라는 거죠. 완전히 폭삭 쏘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뭐 참고만 하는 분들은 덜 하겠지만 정말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신문 방송만 믿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정말 조급하게 집을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이게 나와서 이건 이제 못 믿겠어. 그다음에 진짜 이게 이제 심리가 꺾여서 하락 쪽으로 간다 그러면 더더구나 지금 정부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또 대책들을 내놔서 만약에 이것이 하락 쪽으로 간다면 졸도를 넘어서 이건 실신 분위기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 주나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조급하게 이거 보고 집 산 사람들은 이거는 누가 물론 뭐 판단은 다 개인 판단이에요. 개인 판단이고 개인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부분들이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그런 의견을 올려주고 있고 자 이걸 정부도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도 서로 그냥 제가 볼 때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냥 뭐 통계 나왔으면 통계 나온 대로 그냥 뭐 막 얘기하고 그냥 뭐 자 그렇지만 또 저는 또 유튜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밸런스 있게 볼 수 있도록 뭐 제가 통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그거는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상승만이 아니라 자 이런 곳에서는 자 하락 거래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밸런스 있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정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뭐 이 삼양라면만 구매 사실해도 감사한데 뭐 또 너무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또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시고 또 가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뭐 최근에도 깜짝 놀랐는데 와 이런 고가 제품을 일부러 작은 것 하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고가 제품도 마찬가지고 다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참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참 마음 써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또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